어이 브라더, 넌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넌 퍽퍽한 거 아니냐? 준비됐어? 까볼까?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매력적인 꼰대들의 유쾌한 영화 토크 시네마스터. 네. 자, 2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꼰대입니다. 나 매력적인 말 하고 싶은데 꼰대 빼고 싶은데. 솔직히 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럽시다. 쟤네 너무 꼰대야, 막 이러면 어떡해. 저는 꼰대에서 빼주세요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내가 꼰대겠구나. 당했다, 씨. 자기가 꼰대인 줄 아는 거는 괜찮은 꼰대야. 생각했어야지. 지난주에 저희가 처음 해봤는데, 네. 스포일러를 싹 걷어내고 얘기를 하려니까, 요게 쉽지 않기도 하고. 감정이 안 들어가네. 막 좀 이렇게 막 쌓여있잖아요. 그렇죠. 격정적으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얘기 많은데. 그렇죠. 근데 저희가 어쨌든 그 얘기는 영화가 개봉되고, 그래요. 이제 영화 좀 보시고, 네,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들을 때, 그래야 이제 감정이입을 우리랑 같이 할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들으란 얘기야. 그 말이 쌍끌이야.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정글북 네. 가져오셨죠? 그걸 사실은 이제 시사가 있었는데 네. 일이 있어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시사에 참여를 못했어요. 네. 이제 승국 씨도 참여를 네. 못하고 두 분이 가셔서 이제 정글북을 보고 오셨는데 네. 저희는 이제 정말 완벽하게 청취자 입장인 거예요. 그러네. 또 이렇게 방송하는 볼지 말지를 당신들이 얘기를 네. 잘 해줘야 돼요. 우리 얘기할 때마다 딴지 걸리는데. 무슨 소리냐? 설명을 제대로 하라고. 적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 오늘은 그래서 이거를 방송을 안 해야 되나 네. 고민을 했는데 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럼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죠. 싶어서 예. 심지어 정글북은 네. 내용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종종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우리 셋이 이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스케줄 다 맞추기 힘들지. 저는 앞으로 다 보고 올게요. 아니 보니까 그런 걸로 합시다. 바쁜 건 당신밖에 없어. 우리는 한가해. 왜 일주일에 한 편씩밖에 안 보여주는 거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글북 얘기를 할 텐데요. 네. 백감독님의 줄거리 소개로 먼저 네. 시작하겠습니다. 모글리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은 어떠한 연유로 밀림에 혼자 버려졌다가 늑대들의 도움을 받고 늑대 소굴에서 늑대로 키워져요. 근데 이 늑대 소굴에서 어느 정도 장성을 하게 된 모글리가 위기를 겪게 되는데 쉬어칸이라는 호랑이가 있어요. 이 쉬어칸이라는 호랑이가 한동안 밀림을 떠났다가 엄청난 정글의 가뭄이 일어난 그때 다시 밀림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밀림의 법칙이 있어요. 정말 엄청난 가뭄이 일어났을 때는 서로가 물을 찾아서 헤매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를 공격을 하면 안 되고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하면 원래대로 이제 야극형식의 세계가 돌아오는데 쉬어칸이 그때 모글리를 보게 되죠. 이 밀림에 누가 인간을 데려다 놓은 거냐. 그리고 쉬어칸에게는 이 인간을 증오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뒤에 밝혀지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 인간을 혐오하는 이 쉬어칸이 모글리를 딱 염두에 두고 비가 오기 시작하면 나는 쟤를 잡을 거다. 내쫓든지 나한테 데려오든지 알아서 해라. 이때 이제 늑대 소굴로 모글리를 데려온 흑표범 그리고 그 흑표범의 친구 곰, 발루 이런 이제 친구들이 모글리를 다시 인간 세계로 돌려보내서 쉬어칸의 맛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아주 신나고 재밌는 모험극이죠. 이야, 이거 뭐. 야, 정리를 안 하고 그냥. 구연동화를 좀 해볼까? 자, 어떤 영화일까? 저는 사실 영화는 이제 못 봤는데, 네. 그 페이스북 페이지 중에, 네. 영어 페이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스페인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포르투갈인지 모르겠는데, 네. 슈퍼시네마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이 슈퍼시네마라는 페이지는 뭘 하냐면, 그 이제 영화 제작하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캡틴 아메리카의 CG 전후, 이제 그런 거. 블루 스크린에 막 이렇게 놓고 이제 한 거를 네네네. 이제 이거를 이제 CG 작업을 하면 이렇게 변한다. 이런 걸 이제 좀 보여주는 동영상들을 많이 올리거든요. 거기서 저는 이 정글북이 어떻게 CG로 제작됐는지를 쭉 이제
좀 하여튼 좀 오래 보여줬는데 그거를 보면서 네. 야 이거 이렇게 다 CG네? 네. 완전 다 CG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네. 근데 야 진짜 퀄리티가 짱이다. 네. 라는 거를 본 기억은 있는데 네. 그래도 네네. 솔직히 땡기지 않았거든요. 아유 뭐 정글북 아유 뭐 정글북 그냥 그치. 라이언킹 그때는 여자친구 때 봤는데 지금은 뭐 그냥 애들이 아직 이제 그 정도 나이는 안 되니까 네네네. 아유 뭐 정글북 뭐 그냥 뭐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두 분의 설명을 듣고 어떨지 좀 궁금해요. 큰 차이가 있죠. 100% CG인데 실사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CG로 만들었는데 애니메이션 영화가 아니고요. 거의 그 주인공 모글리 빼고는 다 그래픽인데 실사 영화예요. 여기서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웃긴 게 실사 영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게 실제 인물들이 나와야 실사 영화인 건데 사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모글리를 빼면 3D 애니메이션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굉장히 미묘한 지점이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 감독님이 누구냐면 존 파블로라고 아이언맨 감독님이에요. 아이언맨에서 아이언맨 수트를 입고 있는 토니 스타크 거기서 이제 경호원으로 나오는 덩치 큰 그분이 이제 직접 거기 이제 감독이신데 아이언맨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아이언맨의 액션을 얼마나 했겠어요. 얼굴 표정만 연기를 했지. 그렇지. 네,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그걸 실사 영화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 이제 수많은 배우들이 실제 연기를 하니까. 근데 이 영화는 그게 아니라 다 CG고 여기서 진짜는 소년만 모글리밖에 없어요. 그냥 애니메이션이랑도 다르다. 뭐 이게 이제 막 되게 매체적으로 접근해 보면 희한한 영화인 거죠. 만화를 리메이크했는데 3D 애니메이션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 모글리가 밀림에서 막 뛰어다니고 타잔처럼 한 거는 걔가 했겠어요. CG란 말이에요. 걔도. 심지어 모글리조차도 상당 부분 CG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는 우리는 풀 3D CG를 보고 있는 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절대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퀄리티가. 실사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리들리 스콧 감독이 얘기했거든요. 항상 군중식 이런 것도 꼭 사람 다 불러가지고 실사로 찍는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했던 얘기가 CG로 하면 이상하게 스펙타클이 안 생긴다. 봤을 때 그렇게 크구나 라는 그런 스펙타클이 안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급적 실제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 영화를 보시면 충분히 그런 많은 스펙타클도 생기고 또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이전에 이미 또 리들리 스콧 감독님도 이제 뭐 다양한 CG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영화를 이제 구분하는 그런 잣대가 점점 더 애매해지고 가고 있지 않나. 아니 저는 그지 슈퍼시네마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작은 화면에서 볼 때는 와 되게 잘 만들어놨나 했는데 이게 또 이제 큰 화면 막 아이맥스 이런 데 가서 보면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시사를 IMAX 3D로 봤는데 이 3D가 주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고 또 뭐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둘 다 굉장히 SF 스케일이 큰 SF 영화잖아요. 근데 아바타를 3D로 볼 때랑 프로메테우스를 그냥 일반 큰 화면에서 볼 때랑 느낌이 다른 게 뭔가 프로메테우스는 진짜 물리적인 진짜 같은 걸 표현하기 위해서 웬만한 건 다 세트로 만들어서 찍은 거고 아바타는 CG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3D 영화, 3D로 봤을 때는 그런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영화들이 보기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면 그 3D가 주는 그 입체감이나 공간감을 다 계산해서 그냥 CG를 거기 맞춰서 그려 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뭐 3D 애니메이션들이 3D로 보기에 최적화된 매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개념상 따지면 모글리를 제외한 모든 등장인물이 3D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이 영화는. 그러니까 IMAX로 3D로 보면 그냥 진짜 같은 거지. 거기 최적화된 영상이니까. 네. 그리고 더 놀란 건 찍을 때 도대체 어떻게 찍었냐. 정글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블루스크린이더라고. 네. 나무, 풀 이런 것도 그냥 다 나중에 그린 거예요. 초록색 박스 막 이렇게 있고 바닥만 있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나중에 쓱 입히면 다 막 뭐 어디 개울 막 뛰어다니고. 네.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엄청난 프리 프로덕션 단계가 이제 필요한데 그 직접 정글에 가서 그 동선으로 애가 움직일 수 있는 곳에 동선대로 사진이랑 동영상을 다 찍어와서 심지어 메이킹을 보시면 정말 대단한 게 모글리 역할을 한 애가 연기를 막 하고 있으면 그걸 모니터로 감독님이 보잖아요. 그 옆에는
정글에서 뛰고 있는 모글리가 보여요. 찍고 있는 과정 중에 진짜? 이미 배경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애한테 연기를 설명해 줄 때 합쳐진 장면을 이미 보여줘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지. 그 정글이 가상으로.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이제 이걸 만들어낸. 그럼 그런 걸 찍을 때는 완전히 예상 외 행동을 하면 안 되겠네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은 보통은 그러니까 홀리우드 영화와 우리나라 영화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홀리우드 영화에서 이제 제작비 많이 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그걸 건데 프리비주얼라이징을 해요. 홀리우드 영화는 어떤 영화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액션씬이나 몇몇 장면에서 이제 프리비주얼을 이제 그게 뭐요? 하는데 그게 뭐냐면 3D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제 콘티라는 게 있는데 시나리오를 어떻게 찍을 거다라는 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게 콘티인데 그 콘티를 다 이어 붙여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놔요. 이 영화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라는 걸 미리 보는 거예요. 만화네 만화. 네, 러닝 타임도 이미 다 잡혀져 있고 그걸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해놓는 거죠. 어떤 카메라로 이런 움직임을 써서 이렇게 찍을 거다. 그림으로만 있던 콘티를 동영상을 다 만들어서 그대로 찍거든요. 액션씬 같은 경우에 특히 프리비주얼이 이제 거의 필수가 됐고. 근데 헐리우드 영화는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프리비주얼로 다 해요. 그러니까 영화를 찍으러 가기 전에 이미 영화 스태프들은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고 들어가. 근데 여기서 더 들어가서 정글북은 프리비주얼 된 그림이 이미 실제 완성된 그림에 거의 가깝게 다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캐드나 이런 걸로 통해서 보는 건축 3D 도면이나 이런 거 보면 뭐 회색, 뭐 창문, 뭐 이렇게 모양만 만들어 놓은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프리비주얼을. 근데 정글북은 프리비주얼이 이미 실사야. 찍어 놓은 소스로 다 만들어 놨어. 거의. 그러니까 그걸 완성된 영화에 모글리를 얹어 놓는 거지. 그 작업을 한 거죠. 야,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다 보고 들어가는데 재미없으면 그렇죠. 얼마나 짜증날까? 그 스태프들이 이걸 만들어야 돼?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떠먹어 줘도 못 먹는다. 그렇죠. 뭐 물론 그러면서도 이들의 기술력이 엄청 대단하니까 그 안에서도 근데 대단한 건 절대 그런 변수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그 안에서도 변수를 집어넣어요. 호빗 같은 영화 메이킹 같은 걸 보시면 막 그렇게 이미 배경도 다 만들어져 있고 거기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막 움직이는 군중들 안에 실제 배우가 막 연기한 걸 얹어서 막 보여주는데 여기서 막 아이디어를 내요. 여기서 막 이런 거 더 있고 하면 어때? 그럼 이거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스튜디오에서 찍고 있으면서 막 3층에 있는 CG팀한테 얘기를 해. 우리 여기 여기서도 나오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 그걸 만들고 있는 CG팀한테 전화를 하면 15분 뒤에 그걸 얹어줘요. 이렇게 하라고? 이제 뭐 그 정도도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자본과 기술과 열정과 아이디어가 그냥 다 때려 들어가 있으면 그런 게 가능한데 정글북은 그 최정점이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야기도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어떡할 건데. 그쵸. 다 알고 들어와서 한번 해봐. 3D 한번 해봐. 보여줘봐. 하고 들어갔거든요. 헉! 이러고 하긴 나왔어요. 뭐 따지고 보면 이 영화는 이야기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걸 어떻게 구현할 건지가 더 중요한 영화라서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미 정글북이 영화화를 많이 됐거든요. 94년도에 실사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그 미라를 연출했던 감독이 그 이소룡의 일대기를 다루는 영화 그 주인공을 데리고 찍은 게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지금의 같은 이제 CG 기술이 발전하기 전이잖아요. 1994년이 얼마야? 20년 전이래 벌써. 그럼 어떻게 했을까? 여러 가지 나오는 동물들은 어떻게? 걔들이 말을 해야 되는데. 애니메이션이나 동화에서는 걔들이랑 말을 하고 계속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거기서는 정말 실제화해서 한 거죠. 그 동물과 인간 사이에서 정말 일어날 법한 그런 교감 정도만 행동으로만 보여주지 말을 하진 않거든요. 대사를 안 하죠. 대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기술력으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동화의 원작을 정말 실제 일어날 법한 실제화된 영화로 표현한 거죠. 그렇죠. 그 전으로 가면 이제 67년도에 애니메이션,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정글북을 만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색감과 그 움직임들, 그리고 그 기억들이 아마 이때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에서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정글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지금까지 기술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한 가지 남은 거죠. 정말 동화책 그대로 장편 애니메이션 나왔던 그 내용 그대로 실사화하는 거. 요게 나왔는데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기술력이 된 거고 보란 듯이 성취하는 게 지금 이번에 개봉하게 될 정글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정글북 영화 실사판 영화를 극장에서 본 기억이 나거든요.
되게 신이 나가지고 막 뛰어났어요 친구들이랑. 그때 기억이 나요. 막 내가 마누라 번 보던 거를 진짜로 봤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에 비할 바가 아닌 거의 그냥 정글북을 보여주면 우리는 만화를 보여주고 이걸 영화로 찍었더니 이렇게 됐다고 말할 텐데 요즘 어린 친구들은 그냥 정글북 하면 이 영화를 보면 되는 거지. 이게 그냥 거의 오리지널에 가까운. 근데 한 가지 의문은 들어요. 주토피아라는 애니메이션이 엄청 흥행을 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건 누가 봐도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저는 어릴 때 봤던 그 뱀, 그 정글북에 나오는 뱀, 그리고 곰, 호랑이의 모습들이 눈에 선한데 딱 이미지가 그리고 실제로 이 영화에서도 그 장면을 그대로 재현해낸 장면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 이미지들이 되게 뇌리에 박혀 있어서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진짜처럼 보이는 전략을 택했을까? 라는 의문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지 왜 실사로 만들었을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향후 만들어질 디즈니의 영화들의 라인업을 보니까 왠지 알겠어요. 이 모든 걸 영화판으로 다시 만들고 싶은 거야, 이들은. 실사 프로젝트. 네. 전부 다 실사로 다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디즈니 원래 이제 그 그림체와 똑같이 3D로도 만들 수 있고 2D로 다시 리뉴얼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 수많은 콘텐츠들을 아예 실사로 다시 다 만들겠다. 그러니까 정글북도 그걸 해버린 거죠. 정글북이 되면 사람들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오고 동물들이 훨씬 적게 나오는 다른 것들은 쉽게 할 수 있으니.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철저하게 자본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돈을 못 번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글북이랑 타잔이랑 계속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타잔은 장편 애니메이션도 있었고 3D 타잔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랄까 센세이션하는 그런 성적을 못 거뒀거든요. 그럼 뭐냐? 그러면 실사로 가야 된다. 실사인데 장편 애니메이션이랑 내용 거의 똑같이 가는데 실사로 만들어 보니 대박을 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해서 쭉 만들게 되는 건데 요전에 시도했던 것들도 있어요. 신데렐라라든지 말레피센트라든지 오즈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장편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실사로 옮긴 최초의 버전이고 이게 엄청난 흥행을 거두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배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가 월트 디즈니잖아요. 가지고 있는 수많은 영화를 실사로 다 만들면 되겠구나. 자신감도 있고 흥행의 그런 베이스도 있으니까 계속 진행되는 게 되는 거고 영화 그 배 감독님이랑 나오면서 이야기했던 그 애니메이션이 진짜 실사 영화로 만들어진답니다. 미녀와 야수. 네. 예고편 나왔죠. 예고편. 예고편도 나왔나요? 그러니까 티저 영상이 잠깐 나왔어요. 30초짜리. 그러니까 그냥 얘기했고 이러면 그냥 뭐 미녀와 야수도 만들면 되겠네 했는데 내년 3월 개봉.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만들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미녀와 야수도 티저를 승우 씨가 보셨다니까 보면 아예 대놓고 애니메이션 장면이랑 자기들이 실사로 만드는 장면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딱 붙여놨더라고요. 그게 나오면 보러 가겠네요. 네. 엄청. 저는 그래서 저도 그 실사 프로젝트들을 보면서 신데렐라랑 말레피센트 나와서 저는 그게 다 약간 비튼 영화들인 줄 알았어요. 약간 현실적으로 봤고 팀버튼 이런 건가? 이러고 봤는데 진짜로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이걸 그냥 다시 다 만드는 거구나. 이제 21세기 아이들은 이걸 보고 클래식이라고 하고 그렇죠. 잘하겠구나. 네, 맞아요. 정확하게 그걸 노린 것 같아요. 영화로 클래식을 다시 리뉴얼해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겠다. 이렇게 올드한 이미지들이 돼버렸으니까. 뭐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총불도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뭐 보장돼 있는 걸 테니까 만듦새만 훌륭하게 만들면. 그럼 스토리 자체도 원래 정글북 그거랑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장편 애니메이션. 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레피센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조금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한 거잖아요. 말레피센트를 주인공으로 만든. 하지만 원래 있던 이미지에서 똑같이 따온. 근데 미녀와 야수 같은 경우는 심지어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에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 이거를 이제 만들면 디즈니가 자기들 만화를 리메이크한 실사 영화가 아카데미 상을 탈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날도 오겠네요. 네. 훌륭한 영화를 만들겠다. 작정하고 덤비는데 문제는 그러면 자본, 기술, 누가 봐도 알만한 캐릭터들이 있어야 되는 디즈니가 최적이죠. 2016년도에 개봉한 전 세계 흥행 탑 5개 중에 3개가 디즈니 거거든요. 근데 되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첫 번째는 11호, 마블 거죠. 주토피아, 완전 창작물이죠. 그 다음에 정글북. 지금 한국에 개봉을 안 했는데 이미 수입이 9,900억을 넘었습니다. 이 탑 3, 탑 5 중에 디즈니가 만든 3개 영화가 전부 다 전체 수익이
1조가 넘어요. 한국 돈, 각 편당 1조가 넘어요. 우리나라 영화 400~500만 되면 벌어들이는 수익이 뭐 한 200억, 뭐 300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1조가 넘어요. 와. 거기다가 디즈니가 루카스 필름도 인수했잖아요. 스타워즈 시리즈도 이제 디즈니 거란 말이죠. 왕국. 다 하겠다. 자기들이. 이 왕국 이미지를 제가 갖고 왔거든요.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네. 보다가 봤는데 더 월트 디즈니 컴퍼니 예하에 미디어와 파크와 스튜디오와 그다음에 프로덕트랑 인터랙티브 미디어까지 다 있는데 여기 아까 배 감독님 말씀하신 마블, 루카스 필름 있죠. 그다음에 픽사 들어있죠. 터치스톤이라든지 뭐 이런 가지 이름만 될 만한 여러 가지 제작사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뭐랄까 이 CG라는 기술이 이게 미디어가 메시지라는 말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수혜를 받게 된 기업이 월트 디즈니가 아닌가. 왜냐하면 전에 기술로 만들어 놓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전부 다 이야기를 찾아 헤매는데 이미 이야기가 있고 그걸로 돈을 번 적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다시 돈을 벌 수 있을까? 지금 이 시대에 다 해봤다는 거죠.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보고 지금 실사 영화 그대로 하면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거를 실사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보면 어떡하나 해서 이야기를 꼬아서도 만들어보고 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죠. 아 옛날에 만들었고 그대로 실사로 만들어주면 되는구나. 보란듯이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쭉 만들면 되겠구나 하는 월트 디즈니에 만드는 수많은 장편 애니메이션들을 실사로 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되는 시발점이 정글북이 아닐까. 근데 궁금한 거는 그러면 우리나라 개봉은 왜 늦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다 4월에 개봉했어요. 아시아 시장만 빼고. 다 4월에 개봉했는데 홍콩은 5월에 개봉하고 한국은 6월에 개봉하고 일본은 8월에 개봉합니다. 그래요? 저는 뭐 판단하기는 뭐 다른 아시아 시장은 잘 모르겠고 한국 시장은 11월랑 개봉 시간 겹쳐요. 11월랑 비슷한 시기인데 근데 이 나머지 유럽이나 미국의 영화 시장은 워낙 관계층이 많다 보니까 시장이 겹치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겹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사실 11월 끝날 즈음에 그렇죠. 밀어넣겠다. 그래서 뭐 이거 딱 개봉해서 이미 성적은 다 나왔고 한국 개봉을 앞두고 있는 거고 왜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 방학 시즌이 아니지? 정글북인데. 그러니까요. 6월에 픽사에서 나오는 니모를 찾아서의 속편. 도리를 찾아서가 방학 때 개봉해요. 그걸 전 또 그 생각도 했거든요. 저도 생각보다 너무 늦게 개봉을 하길래 말레피센트랑 신데렐라가 우리나라에서 생각보다 안 됐거든요. 네, 맞아요. 네,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했는데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생각보다 이게 안 돼서 크게 보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흥행을 대단히 하니까 원래 6월 9일이 아니었다가 조금 땡겼을 거예요. 더 6월 중순 후순 이랬다가 그래서 약간 밀려나 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판단하기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한국 시장은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지만 헐리우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Nobody knows anyth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도 뭐가 흥행할지 모른다. 뭔가 막 박사처럼 다 얘기하지만 그게 뭐 날고 기던 사람도 이 영화 하면 어떻게 될 건데라고 얘기했을 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 사기꾼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렇지. 똑같아. 한국 시장만요? 한국 시장 유독 특이해요. 근데 헐리우드 시장 자체도 예측 못 하는데 한국 시장 더 특이하고 더 로컬라이즈 돼 있고 더 예측 못 하는 시장이거든요. 워낙 취향이 특이한 민족이라. 그래서 이 뭐랄까 정글북이라는 콘텐츠를 두고도 뭐 지금 생각하면 이 정도 나왔는데 뭐 잘 되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월트 디즈니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팀키는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11월에서 조금 떼고 근데 방학으로 갈까 했는데 도리를 찾아서가 7월에 개봉한다고 두는 거는 두 개를 견져봤을 때 도리가 더 경쟁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철저하게 데이터베이스 위주인 게 니모를 찾아서가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었거든요. 개봉했을 때. 그러니까 후속작인 도리를 방학 때 7월에 밀고 얘를 지금 6월에 민다. 이런 설명을 어디서 듣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유익하다. 정말 황대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가만 있어. 하지 마. 황대리 가만 있어. 해주는 거야. 좀 띄워주잖아. 이렇게 받으니까 별로 흥이 안 나. 내가 가져와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마블 영화가 우리나라가 너무 잘 되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를 염두에 두고 마케팅을 하니 뭐 그건 피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제 정글북이 지금 개봉을 하는 건데 사실 정글북이 우리나라에서 몇 명 안 봐도 돼요. 이제 디즈니 쪽에서는 이미 2편을 만들기로 지금 계획 중이고. 예. 2편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또 볼 텐데 뭐. 근데 이제 또 기가 막힌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언맨 존 파블로 감독이 만든 영화들을 엄청나게 봐줬잖아요. 인기가 최고잖아요. 이게 근데 완전 팬 서비스 영화예요. 거기 나왔던 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일단은 감독이 아이언맨 감독이고
스칼렛 요한슨이 또 스칼렛 요한슨이 딱 한 씬 나오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뱀 카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그림을 너무 무서워했거든요. 카가 모글리를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눈 뺑글뺑글 뜨면서 최면수를 하는 그 전 막 너무 무서웠는데 이 진짜 혼을 쏙 빼놔요. 이 장면에서 스칼렛 요한슨이 이 목소리와 이 연기가 그냥 혼을 쏙 빼놓고 그리고 뭐 나머지 배우들도 너무나 유명한 벤 킹슬리 뭐 아이언맨 3에서 그 짝퉁 테러리스트로 만다린으로 나온 그분이 또 표범 역할을 하고 뭐 이드리스 엘바 뭐 톨에 나왔다. 그러니까 뭐 마블 월드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딱 출연을 해준 거죠. 그 전에 했던 94년도 작품에서도 실사로 다 했지만 뱀은 시사를 못했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뱀은 어떻게 연출해? 뱀인데. 근데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뭐 유혹하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도 가장 유익한 게 3D 효과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시퀀스가 뱀이 나오는 장면이 아닌가. 뱀이 모글리를 유혹하는 그 장면. 그래서 보란 듯이 정말 최고의 내공을 들여서 연출한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네. 궁금하다. 노래도 해요? 원래 애니메이션은 뮤지컬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노래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승구 씨가 이제 그걸 잘 집어주셨는데 언제나 똑같냐? 똑같아요. 뒤에 그 오랑우탄 왕이 막 노래 부르고 막 난리 치잖아요. 그 사원에서. 그때는 그냥 뮤지컬이에요. 이 영화 자체가. 예. 그러니까 뭐 볼거리가 다 있어요. 추격전, 액션, 뮤지컬, 그리고 그 말로랑 같이 막 강 떠내려가면서 노래 부르고 하는 거야. 그대로. 그러니까 올드 팬들의 향수를 딱 자극하는 게, 아, 저거 내가 아는 그림이다. 그대로 찍어놨어요. 근데 이제 이게 판본만 바뀐 거지. 최신판으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추억에 젖어서 볼 수 있고, 처음 보는 애들도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전체 영화 한 편으로 보자면 맥락이 없어요. 원작이랑 똑같아. 그것도 똑같이. 그냥 똑같아. 모글리가 성장해서 시어칸이랑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뭐 여정을 겪느냐, 그게 아니라 그냥 뱀 만났다, 곰 만났다 해야 되니까. 원래 시나리오와 원래 이야기가 가지고 있던 그 정도의 그냥 플롯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니 오히려 그게 아쉽더라고요. 어른 팬의 입장에선. 네. 와, 그런데도 그게 흥행했다는 건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죠. 처음 보는 애들에겐 전혀 무리가 없죠. 완전 신세계가 펼쳐지니까. 그리고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흠을 잡지 않죠. 왜냐하면 똑같이 해놨으니까. 근데 이걸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아유, 이걸 차라리 좀 영화 한 편으로 하지. 근데 그걸 디즈니가 똑같이 만들겠다고 작정하고 덤볐는데, 그게 딴지가 그럴 수가 없죠. 정말 근래 본 영화 중에 가장 최고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정말 희한한 게, 우리는 CG다라고 과시를 하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11호만 해도. 우리는 CG인 걸 다 알고 보지만, 뭐, 공항 액션씬 같은 경우. 공항도 CG로 만들었대요. 심지어 그 씬도. 근데 막 엄청 과시를 하잖아요. 근데 정글북은 뭐, IMAX 3D고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건 모두가 알고 와서 보니, 진짜처럼 보이려고 그래요, 막. 카메라가 막 물 안에 들어갔다가 렌즈에 물 튀고 막, 핸드헬드로 찍은 것처럼 막 흔들리고. 근데 그거를 CG로 했다는 생각을 하고 보면 약간 좀 무서운 게, 카메라를 들고 사람들이 손에 들고 막 뛰었을 때 흔들리는 핸드헬드 카메라 느낌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려면 그걸 그러면 랜덤하게 막 흔들리는 걸 하나하나 만들었다는 거 아니냐. 카메라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게. 뭐 그런 장면을 막 대놓고 막 과시를 하거든요. 이 영화를 보고 별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너무 어리네. 그래서 뱀이 너무 무섭다. 난 싫어. 라던가. 아니면 정글북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 뭐 정글북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유치하네 라고 하겠지. 근데 정글북을 읽어봤다면 싫어할 수가 없어. 아, 그래요? 내가 봤던 그건데 뭐. 20대 친구들도 재밌게 볼까요? 저는 이거 궁금해서 정글북 나온다고 해서 얼마 전에 애니메이션을 다시 보긴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어릴 때 재밌게 봤던 부분이랑 커서 다시 보는 거랑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승전결이 명확히 없다던가 그렇죠. 그냥 캐릭터 만나는 걸로만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고 자란 지금 10대, 20대 친구들에게도 이 스토리가 재밌게 보일까 싶은 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쵸. 자체 스토리를 이걸 처음 접하는 10대, 20대들이 재밌어할까? 그건 별로 재미를 못 느낄 거예요. 하지만 극장에서 볼거리가 그걸 다 상쇄하는? 그 정도의. 네. 그냥 뭐, 그 정글 밀림에서 같이 뛰니까. 뛰고 도망가고.
일단 뭐 호랑이랑 흑표범이 영어로 말하다가 싸우니까 그 영어 목소리가 그런데 이드리스 엘바랑 벤 킹슬리야. 연기는 얼마나 잘해. 그러니까 뭐 저는 깜짝 놀란 장면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밀림에 물들이 딱 모여 있는 호숫가에 시어칸이 처음으로 칵 내려오는데 그냥 딱 봐도 저건 CG인데 너무 그냥 호랑이가 산에서 막 내려와요. 진짜 호랑이처럼 막 내려와가지고 정말 거만하게 근엄한 목소리로 대사를 치는데 연극 배우처럼. 근데 그 입이 호랑이 입이랑 딱 맞으면서 쫙 얘기를 하면서 눈빛 연기를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무섭고. 그때부터 저는 포기했어요. 이거 당했다. 좀 이따 뱀도 나올 텐데. 곰도 나올 텐데. 당했다, 이거. 여기 내가 감정이입이 되잖아, 지금. 이거 뭐. 야, 이 정도로 뭐, 이렇게 입이. 말까가 아니야. 이거 봐야 되는 거야? 봐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 그러니까 아바타나 뭐 이런 영화들은 이 스펙타클로 압도하잖아요. 로케이션이나.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 CG들이 캐릭터가 그냥 너무 진짜 같아. 디테일로. 그게 얼마나 발전했냐를 보자면 한 뭐 2개 정도 영화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어울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베어울프라는 영화가 있고 폴라 익스프레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들이 이제 사람 그리고 뭐 어떤 특정 캐릭터를 진짜처럼 보이는 CG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되게 어색해했거든요. 베어울프라는 영화에는 안젤리나 졸리를 똑같이 구현해낸 인물이 나오는데 누가 봐도 안젤리나 졸리인데 근데 누가 봐도 CG인 게 티가 나.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이상한 뭐 괴리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근데 인지하고 사람들이 봤거든요. 폴라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애들이 보는 아동 영화인데 거기 나오는 인물들도 다 CG인데 너무 사람처럼 만들어놨는데 애들이 보고 무서워했다 그래요. 막 사람 같지가 않은데 너무 사람 같으니까 애들이 막 울었대요. 그리고 막 꿈에 나타난다 그러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CG로는. 근데 아바타는 이제 막 약간 외계 생명체고 막 스펙타클에 막 엄청난 때로 막 이게 나오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재미를 느꼈던 건데 이건 누가 봐도 CG라는 걸 알고 들어갔는데 동물들이 나오는데 심지어 동물이 말을 하는데 그런 이질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감정 연기를 해.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막 말하다가 막 호랑이 시어칸이 늑대 우두머리랑 말하다가 막 파리 같은 게 막 꼬이니까 귀가 막 컬컬 하면서 파리를 막 쫓아. 그리고 막 꼬리 움직이고 막.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그냥 연기인 거예요. 호랑이 연기가 그 정도야. 배 감독님이 하셨던 평가 중에 제일 웃겼던 게 그거예요.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 중에 연기를 제일 못한 게 실사 모글이다. 아니 진짜 딴 애들은 연기를 너무 잘하는데 유일한 실사 인간인 모글리가 연기 어색하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애는 연기를 잘했는지 그 사이에서. 애가 연기를 진짜 잘해요. 사실은 너무 잘해요. 왜냐하면 그 찍은 현장을 그 환경을 생각하시자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찍긴 했대요. 막 동물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서로 인사하고 지나가고 어디 올라타고 할 때는 뭐 마이미스트들 같은 분들이 이거 그린 스크린에서 눈을 맞춰야 돼. 이걸 입고 같이 막 움직여줬대요. 그럼 얘한테 인사하고 뭐 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대사를 쳐야 되잖아요. 인물이랑 대사를 쳐야 되는데 그린 쫄쫄이가 앉아 있는 거야. 애 앞에 그린 쫄쫄이가 앉아 있거나 아니면 감독이 앉아서 곰흉내 내고. 아니 그분도 직업이 있으시네. 너무 그린 쫄쫄이라고 폄하하는 거 아닙니까? 프로 쫄쫄이스트. 그린 쫄쫄이스트들. 아니 그들이 앉아 있거나 아니면 감독이 곰흉내 내고 있어 막. 앞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거기서 교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선 맞추는 거 자체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시선이 딱딱 맞아요. 되게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연기 잘하는 아역 배우인 거야. 진짜 천재적인 아역 배우인데 얘만 연기야. 딴 애들은 그냥 밀림 안에 앉아서 그냥 있는 애들이고 얘만 누가 시킨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동물들을 동물처럼 해놨어요.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좀 이게 되게 희한해요. 보고 있으면 모글리가 너무 잘하는데 모글리만 연기를 해요. 딴 애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냥 호랑이가 앉아 있고 뱀이 앉아 있는데 이건 배우가 서 있어.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야, 이거 방송을 접을까요? 어떻게? 보러 가라는 얘기 같은데, 이거? 같이 보러 가시죠, 여러분. 이 영화야말로 누구에게나 부담 없이 추천할 수 있는 영화죠. 그러니까 뭐 전체 관람가. 제가 진짜 12세 관람가. 12세. 이런 말을 하기 웃긴데 별로 특이점이 없어요. 그냥 정말 재밌는 영화예요.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게 정말 특이한 영화잖아요. 네. 나오는 애 중에 진짜는 애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그린 영화인데 무난하다니. 그게 누구에게도 욕먹지 않은 영화라니. 근데 되게 배가돈이 제대로 얘기하신 게 그래서 흥행성정은 우리 이 만듦새를 이렇게 극찬하고 있지만 이 만듦새와 비례하는 성적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얘기를 듣고 막 이렇게 훌륭하다고 하니까 한번 볼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만큼도 관심이 안 갔어. 이게 그래서 진짜 그렇죠. 한국 영화 영화 누가 성공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 영화 시장은 진짜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지점이거든요. 한국 영화 1,000만이 넘은 영화를 의미 있게 두고 흥행했다고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한국에서 흥행했던 1,000만이 넘었던 영화들 뭔가 사회적으로 이슈를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뭔가 우리가 갈구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보여주거나 이런 공통점들 뭔가 예측할 수 없는 공통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공식으로 봤을 때 이 영화 과연 그만큼 흥행할 수 있을까? 사실 별로 해당되는 건 없는 거죠. 정하기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글북의 스코어를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얘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애가 어린데 애기들을 보여주기에는 적절한 영화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모님들한테는 애들을 데려가서 볼 만한 건 또 아니고. 그럴 수 있겠네. 12세 이상 되면 사실 부모님하고 손잡고 와서 영화 볼 나이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어른들의 상당수가 저같이 너무 애니메이션을 생각할 수 있어요. 되게 관계층이 애매한 거죠. 사실 1,000만, 800만, 900만 넘어가는 영화가 되려면 40대, 50대가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40대, 50대가 영화를 보려면 20, 30대 층이 깔아줘야 되거든요. 20, 30대들이 누구나 말할 것 없이 다 보러 간다 그러면 그럼 40, 50대도 그때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아니면 아예 40, 50대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층으로 가든가.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20, 30대까지는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40, 50대가 움직일까라고 봤을 때 굳이 정글북을 보러 40, 50대가 움직일까? 그리고 심지어 이 영화는 10대들이 많이 봐줘야 되는 영화인데 10대까지 봐줘야 돼요. 요즘 10대 애들이 정글북을 볼까?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애매하죠. 왜냐하면 너무 뻔한 권성징악이니까. 근데 권성징악을 원하면서도 사람들이 그게 쉽게 일어난 걸 원하지 않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걸 또 통쾌해하지도 않고 좀 이상한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특징이 있어요. 나라가 힘들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뭔가 살풀이를 해야 되지.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순진하고 명확한 이야기, 그러니까 노력한 자가 노력한 성과를 얻는다. 이 이야기가 통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은 되게 배신감 느낄 것 같은데 뭐야? 지옥까지 그렇게 극찬하고 보라고 그래놓고 흥행은 별로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애가 노력해서 원하는 걸 합심해서 얻는다. 악당을 응징하고 이런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어진 것도 너무 오래된 것 같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얘기가 한 몇 년 동안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되게 그냥 호쾌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오늘 회는 정말로 청취자 입장에서 하니까 그 방송을 듣지 않거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딱히 찾아가서 볼 만한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방송을 들으면 한번 가서 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정확하게 이걸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게 있어요. 예고편만 보시면 됩니다. 극장에서 예고편을 보고 땡긴다라고 느낌이 오시는 분은 절대 실망 안 할 거예요. 근데 예고편을 봤을 때 볼 마음에 안 드는데 싶으면 안 보셔도 돼요. 영화도 그럴 거예요. 별로. 그렇다면 예고편을 11월 할 때 봤잖아요. 그렇죠. 11월 또 봤는데 저는 그때 엄청난 카타르시스가 있었어요. 그래요? 얘를 이렇게 구현해냈어? 그닥. 그렇지. 그럼 이제 안 보러 가는 거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
전 보러는 가릴 것 같은데 왠지 보고 나서 전에 신데렐라 실사를 보고 느꼈던 그걸 그냥 그대로 느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아, 그냥 그대로 했구나. 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도 한국 사람으로서 이 정서에 이미 이렇게 됐나 보다. 이 1차적인 권선징악과 네. 아주 순수한 이야기가 네. 제 안에 무의식적으로 유치한가? 이렇게 느끼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렇죠. 슈렉 때부터 그게 시작된 것 같은데 겨울왕국도 사실 그렇고 겨울왕국은 비틀기의 끝판왕이죠. 막 이제 그게 안 통하는데 이제 디즈니가 실사화 프로젝트를 하면서 다시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야기 할 거 다 했고, 이렇게 꼬았고 저렇게 꼬았고 복잡하게도 해봤는데, 근데 이거 다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통할 거냐? 이제 이게 남은 거죠. 오늘의 백미는 이제 두 분의 흥행 성적 예상이네요. 그러네. 그렇죠. 자, 그래서 몇만을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만 이상. 500만. 아, 이게 진짜 힘든데 500만으로 한번 예측해보고요. 왜냐하면 감독이 존 파브로라서 그래요. 아이언맨 감독이. 이 모든 상황에서 상쇄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레퍼런스인데 정말 마블이 진짜 처음으로 슈퍼히어로 시작했던 아이언맨에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한 건 해준 게 존 파브로거든요. 뭐냐면 존 파브로의 유머 감각 때문에 그래요. 이 애니메이션 정말 재미없이 그냥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장편 애니메이션 그대로 옮겼는데 유일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존 파브로의 유머 코드예요. 아, 그럼 봐야 되겠다. 그런 말장난들, 그다음에 그 약간 그런 설정들, 뭔가 바보스러워 보이면서도 뭔가 너무 재밌는 대화들, 이게 거기 녹아져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입소문을 탄다, 그러면 500만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또 이게 제가 레퍼런스로 삼는 거는 주토피아가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흥행하고 있는 주토피아. 사실 주토피아는 뭔가 이렇게 팬덤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이야기니까 그렇죠. 뭐 동화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새로운 이야기고 픽사라는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월트 디즈니 이름으로 만든 정말 오랜만에 만든 창작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근데 이게 470만 아니었어요. 맞아. 사람들이 재밌고 좋은 이야기에 감동한다는 거죠. 한국 관객도. 거기에 존 파브로까지 간다? 그 정글북의 기본의 팬덤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까지 간다 그러면 500만, 과감하게 500만 갈 것이다. 감독님 어떻게? 예상하건대 200만 넘으면 선방.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오, 야, 의외로 짠데요? 네, 제 생각에. 오히려 이게 현명한 판단일 수 있어요. 네, 200만 넘으면 선방. 200만 대 500만. 저는 이렇게 예측한 제 자신도 화가 나요. 그러니까 정글북 볼 바에 딴 거 볼 거예요, 아마. 곡성을 더 한 번 더 봐서 밀어주자, 뭐 이딴 생각하는 애들 많을 거고. 정글북 보면 자기가 짜쳐지나? 그런데 곡성 한 번 더 볼 걸? 아니면 아가씨 보고 별로인데 그래도 아가씨 보라고 하겠지? 정글북을 표를 끊으러 가는 애들 자체가 없을 거고. 안 볼 거야, 아마. 그 예고편을 보고 감동받았다고 말하는 것도 쪽팔려 할 거야.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냐하면 영화를 보는 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의 문화적 소양을 뽐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정글북 보러 왔다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것 자체 유치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1호는 막 되게 좋아해. 왜냐면 마블의 역사관과 함께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할 말 많으니까. 유튜브에 불패하는 게 무조건 11호예요. 그러니까. 키워드만 제면 절대 최소 10만 이상은. 그건 막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오타쿠임을 자랑스럽게 막 증명하면서 할 말이 많다 이렇게 되는 건데 정글북 좋아한 다음에 이 디즈니 오타쿠는 오타쿠 취급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모두 어릴 때 디즈니 오타쿠였는데 우리는 그걸 커밍아웃하지 않아. 그거는 오타쿠에 끼워줄 수가 없어. 스타워즈를 막 말하는데 그렇죠. 디즈니 재밌었다는 건 너무 뻔한 인간이 형인 것 같은 거야. 우리나라만 그래.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런 거 얘기하면 그러니까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만이라고 예측하고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그만큼 영화 시장이 많이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어떤 장르가 됐든 어떤 영화가 됐든 영화를 보는 관계층이 다양해지고 다양한 영화들이 어느 정도 다 흥행을 가져가서 영화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500만 간다 그러면 뭐 그런 유의미한 지표로 봐도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황 대리가 여기서 갑자기 되게 멋있게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그러지 말자고. 왜냐하면 내가 홍길동한테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게 나는 내 바람이다. 300만을 넘었으면 좋겠다. 2편 3편 나왔으면 좋겠다. 안 그러잖아. 그래 보지 마. 정글북 보지 말고 우리 홍길동 계속 어떻게 되죠? 지금 성적이 홍길동 나 너무 150만 재밌게 정도 봤는데. 됐나요? 150만 겨우 150만 넘었잖아요. 정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정글북 보지 마요. 희망이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커밍아웃 하고 다니는 디즈니 빠여서 저는 무조건 보긴 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상관없이 볼 거는 같은데
말씀하시는 걸 듣고 기대치가 조금 낮아지긴 했어요. 그래요? 뭐가 지게 아까 그런 원작이랑 똑같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예. 나도 약간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긴 있겠구나. 그렇죠. 저는 사실 이제 완전 반대로 완전 무시했거든요. 황 대리가 정글북 하자 그랬을 때 뭐야 정글북. 네, 정말 관심이 이만큼도 안 갔는데 오늘 거 듣고 보니까 그래도 아니 내가 곡성도 봤는데 그렇지. 곡성도 봤는데 이거 한번 가서 좀 볼만하겠다. 한번 봐보고 싶다. 생각이 오늘 처음 들었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성공했네. 극장 돈 좀 벌겠네. 딱 균형이 맞네. 저의 목적은 극장 무조건 어찌됐든 간에 그 관객이 많이 와서 표를 끊어줘야 되거든요. 나는 의식 계획이 먼저야. 안 불러보지 마.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정글북 놓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글북의 추억이 있으시거나 정말 실사 같은 동물들이 이야기하고 뛰어다니는 동물들의 연기가 궁금하시면 한 번쯤 가서 보셔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영화라니까 한번 챙겨서 가서 보셔도 될 것 같고 이거는 지난번 저희 소개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썸 타는 사람들 가서 봐도 전혀 무리가 없죠. 이건 뭐 그냥 보면 순수한 동심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니까 그런 관계가 형성되기 원하지 않는 썸 타는 커플은 아가씨를 보러 가셔야죠. 오히려 이제 어정쩡한 썸의 관계에 계시면 꼭 이거 보시고 나에게 이런 순수한 면이 있다 어필하고 싶으시면 정글북. 불스 원샷이 필요하다. 그러면 썸남 썸녀와 아가씨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정글북을 고르시는 게 안전빵이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요런 또 깨알 상식. 되게 실용적인 팟캐스트가 됐어요. 전 제일 중요한 기준은 항상 그거예요. 만약에 내가 남자고 썸녀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면 정글북을 보면서 나도 동물을 좋아한다. 이러면 이제 얘기 끝나는 거지. 그러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개봉 영화. 근데 다음 주 개봉 영화는 딱히 조금 좀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한번 뒤져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기다리시는 대로 아가씨에 대한 또 아가씨 개봉했으니까 많이들 보시고 저희와 함께 한보따리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 Bang